사진 속의 대리석 기둥은 켈수스 도서관과 테트라고노스 아고라가 만나는 지점 근처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고대 도시의 공공기록물 역할을 했습니다. 비문의 첫 줄에 보이는 이블리, 히불과 케오디머스, 카이호데머스라는 단어는 각각 의회와 시민민회를 뜻합니다. 이는 이 비문이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에페소스시 당국이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세운 공공비문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비석은 주로 도시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인물이나 기부자를 찬양하고 그들의 명예를 영구히 기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테트라고노스 아고라는 에페소스의 경제활동이 집약되었던 상업 아고라입니다. 대극장 바로 남서쪽에 위치하며 켈수스 도서관과도 인접해 있어 도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입니다. 테트라고노스는 그리스어로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한 변의 길이가 약 150m에 달하는 거대한 정사각형 광장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지였던 국가 아고라, 스테이트 아고라와 달리 이곳은 실제 물건이 오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미시마코스 시대에 처음 조성되었으나 당시에는 현재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네로 황제 시기를 거쳐 현재의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광장 사방은 2층 높이의 주랑 스토아우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쪽에 약 100여 개의 개별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은 잘 다듬어진 대리석판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복잡한 배수시설이 설계되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위생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극장 쪽에서 내려오면 마주하게 되는 입구로 하드리아누스 문이 이곳의 상징적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켈수스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메이지어스 and 미트리다티스 사진의 좌측 중앙 근처를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해방된 두 노예가 감사의 표시로 건립한 기념비적인 문입니다. 이곳은 항구도로 아케이디언 웨이와 연결되어 있어 배를 통해 들어온 수입품이 가장 먼저 풀리는 장소였습니다. 곡물, 가죽, 향신료 등 생필품부터 사치품까지 거래되었으며 광장 중앙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리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무게와 치수를 측정하는 공공 계량소도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둥 밑동과 일부 복원된 주랑 위주로 남아있어 안내판의 복원도 없이는 당시의 폐쇄적이고 웅장한 실내 시장 느낌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돛장 체육관, The Theater Gymnasium은 서기 125년경 대극장의 북서쪽에 건설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이 거대한 복합단지는 에페소스 특유의 목욕탕 체육관, Bath Gymnasium, 결합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쪽 구역, U자 형태의 휴게실과 로비 홀들이 목욕탕실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남쪽 구역, 남쪽에는 개방된 마당인 팔라이스트라, 운동장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단으로 된 계단식 좌석, 쥐브나이 마련되어 있어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지적인 활동 강의나 토론 등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안내판에서 언급된 에페소스 타입은 로마의 일반적인 목욕탕과 달리 교육 및 체육시설인 체육관, 짐네지엄이 목욕탕 본체와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지적 능력을 중시했던 그리스적 전통과 목욕 문화를 즐기던 로마적 실용주의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대극장 바로 옆에 대규모로 지어졌다는 것은 극장에서 열리는 민회나 공연 전후에 시민들이 모여 사교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안내판 하단의 흑백 사진, 1920년대 발굴 당시과 컬러 사진을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훨씬 더 웅장한 아치형 구조물들이 서 있었으나 현재는 기단부와 일부 벽체 위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 불리는 건축물, 아스케비올라락 아틀란드르란야프. 이 구역에서는 세 채의 개인 주택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의 집 매춘소로 잘못 해석되어 온 2층 높이의 중정형 페리스타일 주택인 집2 EV2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3세기 중반까지 사용된 이 집의 중심부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개방형 안뜰 중정 주위로 방들이 배치된 구조이며 상점들, 거리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남쪽 부분의 모습은 서기 6세기에 건설된 쿠레테스 홀루의 양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건물의 위치 켈수스 도서관 맞은편과 발견된 일부 부조들을 근거로 가이드들이나 초기 연구자들이 사창가, 브로털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적 조사 결과 이곳은 전형적인 로마 시대 상가주택, 타버네가 포함된 저택임이 밝혀졌습니다. 페리스타일 구조는 고대 로마 상류층 주택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중앙의 뜰을 기둥들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뜰을 통해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타버네는 도로변에 위치한 상점들을 말합니다. 즉, 1층 도로는 상업 공간으로 쓰고 안쪽과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한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이었다는 점이 사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알리타르크 주랑, The so-called Alitarch Stoa. 이 주랑 스토아은 서기 4.5세기에 건립되었습니다. 톡은 약 4.7m, 5.5m에 달하며 쿠레테스 거리를 따라 위치한 두 채의 테러스 하우스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로마 제국 시대의 명예 기념물들 위에 세워졌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생기는 2.5m의 높이 차이를 계단을 통해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랑의 바닥 전면은 기하학적 문양, 식물 문양, 그리고 인물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다채로운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습니다. 알리타르크는 고대 올림픽이나 지역 축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를 주관하던 관리직을 말합니다. 이 주라는 해당 관직에 있던 인물의 기부나 관여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커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안내판 중앙에 제시된 사진은 당시 바닥을 장식했던 실제 모자이크의 일부입니다. 연속된 아치형 기둥들이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행자들은 이 지붕 아래에서 비나 햇볕을 피하며 상점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벽면과 기둥 배치를 통해 쿠레테스 거리의 경사면을 따라 공간이 어떻게 구획되었는지 상세히 보여줍니다. 바리우스 목욕탕, various baths입니다. 도시의 상부 행정구역과 주요 도로인 쿠레테스 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공공시설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 기초가 놓였으나 현재 남아있는 구조는 서기 2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대대적으로 확장 및 개축된 것입니다. 에페소스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퍼블리우스 베디어스 앤토니누스가 기부하여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가문 이름인 바리우스를 따서 명칭이 붙었습니다. 바리우스 목욕탕은 전형적인 로마식 목욕탕의 공간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벽은 주로 거대한 대리석 블록으로 축조되었으나 내부 아치와 볼트 구조에는 붉은 벽돌과 로마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이포코스트의 열기를 견디고 습기에 강한 재료를 선택한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라트리나 공중 화장실과 수로 시스템을 공유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을 화장실의 오물 처리용으로 재활용하는 고대 도시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보여줍니다. 바리우스 목욕탕은 스테이트 아고라 행정 아고라와 인접해 있어 공무원, 산인, 귀족들이 빈번하게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목욕뿐만 아니라 정치적 담론이 오가고 인맥을 쌓는 비즈니스 클럽의 기능을 겸했습니다. 도시의 상부에 위치하여 방문객들이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기 전 몸을 정결히 하는 관문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라트리나, the latrine입니다. 지붕이 덮인 Academy Street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 있는 바리우스 목욕탕, various bath과 인접해 있습니다. 시민들과 목욕탕 방문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중 화장실입니다. 중앙에 개방된 안뜰 중정이 있고 그 세면을 따라 기둥이 늘어선 주랑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주랑의 세면을 따라 대리석 변기 좌석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좌석 아래로는 깊은 배수구가 있어 배설물을 씻어냈으며 좌석 앞쪽으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작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수로의 물을 이용해 세척용 스펀지, 자일로스펀지움을 적셔 몸을 닦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화장실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공간이었습니다.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곳에 나란히 앉아 용변을 보며 이웃과 뉴스, 정치, 비즈니스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겠죠. 옆에 목욕탕이 있어 그곳에서 나오는 온수가 배수구를 통해 흐르며 겨울철에는 화장실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페소스의 상징인 켈수스 도서관, The Celsus Library입니다. 서기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건립되었습니다. 아시아 속주의 집정관이었던 가이어스 율리어스 아킬라가 그의 아버지인 타이베리어스 율리우스 첼수스 폴레미아누스를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지식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켈수스의 묘실 위에 지어진 영웅묘역, 히로온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공공도서관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안내판 우측 상단의 평면도와 중앙의 붉은색 도면을 통해 건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중벽 구조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서고를 둘러싼 외벽이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습기와 온도 변화로부터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호하기 위한 로마인들의 고도의 공학적 해결책입니다. 파사드의 시각적 효과, 9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만나는 전면부는 실제 건물 크기보다 더 웅장해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내판은 화려한 전면부와 달리 건물의 내부는 벽돌로 지어졌으며 바닥과 벽면만 대리석으로 마감되었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 전면의 틈새, 에디큘레에는 지혜, 소피아, 미덕, 아레테, 지능, 에노야, 지식, 에피스팀을 상징하는 4개의 조각상이 배치되어 도서관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안내판 하단의 흑백 사진들은 유적의 순원사와 현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서기 270년경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도서관 내부가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으며 고대 후기에는 무너진 전면부의 잔해들이 인근 분수의 뒷벽으로 재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화려한 모습은 197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이루어진 복원 작업의 결과입니다. 앤턴 칼링거 프스카웨츠 재정 지원과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 AI의 기술이 결합되어 아나스틸로시스 기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의 전면 기둥들을 보면 중앙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기둥의 굵기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는 멀리서 보았을 때 건물이 더 넓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착시 기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내부는 실용적인 벽돌 구조였다는 점은 로마 건축의 특징인
전시 행정적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 서고는 지진과 화재로 인해 유실되어 현재는 텅 빈 공간만 남아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안드로클로스 영웅묘역 The Hieron of Androclos. 이 기념물은 에페소스의 신화적 설립자인 안드로클로스를 기리기 위해 기원전 1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리스 양식의 정면을 가진 U자형 기단 위에 이오니아 양식으로 된 개방형 2층 구조가 세워진 형태였습니다. 기념물 앞쪽에는 수조가 있었는데 고대 후기 비잔틴 시대에 이 수조를 둘러싼 패널들이 개보수되면서 오랫동안 비잔틴 분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안내판 하단의 사진들은 이 유적에서 발견된 중요한 부조들을 보여줍니다. 창을 들고 전차와 맞서는 전사의 모습이 새겨진 부조는 설립자 안드로클로스의 영웅적 면모를 상징합니다. 화환과 황소머리, 버크레니엄과 새겨진 프리즈 장식은 고대 신전이나 영웅 묘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장식 요소입니다. 안드로클로스는 아테네의 왕자로 신탑을 받아 에페소스를 세웠다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이 기념물을 세운 것은 도시의 오랜 역사와 정통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영웅을 기리는 묘역, 히론으로 지어졌으나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를 거치며 분수의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은 고대 도시 유적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옥타곤. The Octagon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기원전 27년, 서기 14년의 건축 장식 양식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묘소입니다. 9m 길이의 정사각형 기단 내부에는 한 젊은 여성이 대리석 석관에 안치된 묘실이 있습니다. 기단 위에는 팔각형의 계단식 하부 구조가 있고 그 위에 코린트식 기둥들로 둘러싸인 팔각형의 본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지붕이 덮여 있었으며 그 꼭대기는 구체장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에페소스에서 살해된 클레오파트라의 막내 여동생인 아르시노의 4세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권력 다툼 과정에서 에페소스로 망명했으나 결국 언니인 클레오파트라와 마르크 안토니우스의 사주에 의해 이곳 아르테미스 신전계단에서 살해당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안내판 중앙의 팔각형 도면과 우측 하단의 3D 복원도를 보시면 당시 에페소스 건축가들이 정사각형 기단 위에 팔각형 구조물을 올리고 피라미드형 지붕을 얻는 매우 복잡하고 세련된 설계를 구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지붕과 기단 구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양식을 축소하여 계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드리아누스 신전, The Temple of Hadrian. 이 건물은 에페소스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베디우스 엔토나이너스 사비누스가 기부한 소규모 신전 형태의 기념물로 비문에 따르면 하드리아누스 황제 제위 서기 117천 1338년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신전 정면의 기둥들은 아치 형태가 결합된 독특한 시리아식 박공 구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건축 양식과 동방의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된 사례입니다. 문설주, 린텔 위에는 에페소스의 설립 신화를 묘사한 부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내판은 이 부조들이 고대 후기에 진행된 개보수 작업 시기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서기 300년경, 이곳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우스, 막시미아누스, 그리고 후대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의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비문이 새겨진 동상 기단석들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신전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신격화하여 모시는 거대한 국가신전이라기보다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적인 안소츠당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안내판 우측 하단의 도면을 보면 정면 아치 중앙에 운명의 여신 타이키 혹은 메두사로 추정되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악기를 쫓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큐리티 스트리트 한복판에 세워진 것은 기부자인 베디우스 가문이 황제와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트라이아누스 분수, The Nymphaeum Traiani는 서기 102년에서 114년 사이에 타이베리우스 클로디우스 에르스디언과 그의 아내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신과 트라이아누스 황제 제위 서기 98천 1517년을 기리기 위해 기부하여 건립되었습니다. 고건 연구에 따르면 건물의 원래 높이는 약 9.5m에 달했습니다. 2층 높이의 파사드 정면부가 분수의 세면을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중앙 배출구 위에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의 발 아래에는 지구본, 글로브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안내판 우측 하단의 복원도를 보시면 웅장한 2층 주랑 사이에 수많은 조각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식수 공급 시설을 넘어 로마 제국의 위엄과 기부자 가문의 재력을 도시 한복판 쿠레테스 거리에 과시하는 정치적 기념물로 기능했습니다. 안내판 중앙 하단의 사진은 분수에서 발견된 조각상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 조각상들을 포함한 주요 유물들은 인근 에페소스 박물관, 세이축에 보관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복제품이나 기단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수는 앞서 언급된 클라우디우스 아리스티온 도수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40km 밖에서 끌어온 물이 이 화려한 분수를 통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로마의 탁월한 수리 제어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보건도와 같은 2층 구조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붕괴된 부재들을 하단부 위주로 재조립해 놓은 상태라 안내판의 도면을 대조하며 상상력을 발휘해야 원래의 웅장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